네, 정부가 어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앞으로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의 박혜경 접종 시행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라 백신 추가 접종 쪽으로 방점을 찍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일상적 단계 회복에 들어간 지 이번 주가 5주 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의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리는 경우에 음.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 음.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그 민생 경제에 영향이 음. 크고, 음. 이런 영향을 고려해서 음. 앞으로 4주간 다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어, 더 나가지는 않으면서 음. 유보하면서 확진자 관리 음. 그리고 백신 접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아마 그 반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비상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좀 이러다가 또 뚫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는 분들이 많아서 드린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네. WHO도 그렇고 미국 CDC 또는 NIH의 파우치 박사도 얘기한 것처럼 음. 오미크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는 지켜봐야 그 음. 결과 분석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입국자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했고요. 음. 현재까지는 오미크론 확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 단축을 했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어, 뭐 여러 차례 보고가 됐고 보도가 된 바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한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음. 감염 예방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의 음. 확률이 높으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 60세 이상은 4개월, 음. 이하의 연령에는 5개월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2차 접종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동 통보가 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차 접종일 이후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예. 문자로 예약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예약하라고. 어제도, 네네. 예, 예. 예, 추가 접종 또는 3차 접종, 뭐 얀센을 맞으신 분들은 2차 접종이 되겠지만, 음.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부스터샷 추가를 접종해야 될 때가 됐으니 예약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나가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없이도 자녀 백신을 활용한 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문자가 온다라는 거죠. 예약하라고. 추가 접종 네네. 예약하라고 문자가 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추가 접종도 1, 2차 접종했던 그 백신하고 동일한 종류의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까? 추가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mRNA 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또는 얀센을 맞으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추가 접종에는 mRNA 백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원래는 추가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까지였잖아요. 그랬다가 18세에서 49세까지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네네.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본 접종을 완료한 국가들, 뭐 음. 이스라엘이나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의 발견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네. 고위험군 중심의 추가 접종에서 18세 이상 일반 인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음흠.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 특히 호흡기 감염병의 발생에 취약한 동절기의 감염 확산 대비를 위해서 전체
연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3차 접종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층 어르신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자체 접종 그리고 방문 접종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관련 부처 그리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어때요? 네, 청소년 백신은 지금 수능을 받던 18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10월 18일 이후에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접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얼마 전에부터 다시 예약을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예약을 다시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8세 그러니까 접종 완료를 97% 정도 보여줬던 수능생에 비해서는 그 아래 연령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 기본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한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어제 대책에서 이게 빠진 거죠. 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접종이 시작이 됐고 접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의 방역 패스 적용은 일단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향후 또 방역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18세 이하 청소년이라고 해도 500인 이상의 행사를 입장한다거나 또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면회 등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를 확인하거나 PCR 음성 확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일단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삼은 거죠, 정부가. 네,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재택에 머무르도록 하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재택 치료하는 분들에 대한 그 담당 공무원의 지정 그리고 핫라인 혹시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또는 건강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담 라인 같은 것들을 가동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응급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미크론 얘기 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아까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알겠고요. 네. 근데 지금 현존하는 PCR 검사로는 이 오미크론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이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PCR 검사법은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그 어떤 변이에도 관계없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게 오미크론이냐 델타냐 이게 지금 아직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단 당시에는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를 확인할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격리 조치라든가 접촉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PCR 검사를 이용한 확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또 어떤 다른 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독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변이 유전자 검사보다 훨씬 많은 양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된 사람 같은 경우도 현행 PCR 검사로도 코로나 확진 여부는 판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 시행반장이었습니다.